국제법 기말과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명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제사회에서 국제연합의 창설 배경과 목적에 대해 고찰한 후 무역행사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련된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네. 그리고 과제에는 서론, 본론, 결론 형태의 중간 우리 과제랑 비슷한 형식입니다. 자, 과제명을 통해서 목차를 한번 돌출을 해 보면요. 서론, 본론, 결론 형태를 쓰고 이 본론에서는 중요한 게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우리 보통 안보리라고 하죠, 줄여서 기능에 대해서 서술하는 기능에 대한 서술이 본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본론에서는 먼저 첫 번째 국제연합의 창설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도록 라고 했으니까 창설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먼저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총회의 기능과 안전보장이사의 기능에 대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고요. 이 기능들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의 기능들은 여러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기능은 이거죠. 무력 행사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련된 기능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기능은 빼고요. 그래서 이런 목차에 따라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연합 UN의 창설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국제법 교재 225페이지에서 22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창설 배경은 그 국제 유엔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거니까. 자, 우리 교재 225페이지를 보면 유엔 국제연합이 어떻게 창설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고요. 자, 이거를 정리를 제가 해보면 먼저 국제연맹이 있었죠. 국제연맹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이후에 만들어진 국제기구인데 이 국제연맹이 실패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이러한 국제연맹이 왜 실패로 데려갔는지 그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연합이라는 국제기구가 생기게 되고요. 자,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전 세계 국가에서 인지하게 되고 이로써 그 지역적 국제기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범세계적 국제기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립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리고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회의 통해서 유엔 헌장을 제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헌장을 각각의 나라들이 그 각국에서 비준을 받아야죠. 그래서 총 50개국의 원서명국 과반수의 비준을 받음으로 해서 1945년 10월 24일 날 유엔이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월 24일은 유엔의 날이라고 보통을 얘기를 하고요. 자,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225페이지에서 226페이지 목적 그 이후까지가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술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정리한 요걸 바탕으로 해서 각자 서술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는 그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유엔 설립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거는 우리 국제연합 제가 올려드린 헌장이 있습니다. 그 헌장 1조에 그 유엔의 목적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헌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이제 목적이 나오는데 이 교재의 이 부분은 이제 목적이 그 227페이지 그 윗부분까지가 목적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국제연합 헌장에 있는 1조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거라서 국제연합 헌장을 참고해서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연합 헌장 제1조에 국제연합의 자 1조의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국제연합의 목적이 자 1항, 2항, 3항, 4항이 있고요. 이 1항, 2항, 3항, 4항을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서부터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연합 헌장의 1조를 참고를 해서 목적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헌장을 인용하는 거라서 뭐 그대로 써 주시고 인용 표시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목적은. 자, 첫 번째 중요한 그 단어만 한번 보시면, 먼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평화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또 2항은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하고, 3항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또 4항은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되게 하는 목적이 국제연합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총 4항에 걸쳐서 목적을 설명을 해 놨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제연합 헌장에 이제 2조가 보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 회원국들이 그 원칙을 총 7가지 7항에 걸쳐서 7개 항에 걸쳐서 원칙들을 제정을 해 놨고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행동 원칙으로서 우리 교재에서는 요 끝부분 목적의 227페이지 요 목적 제일 끝부분에 요 부분이 이제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만 보시면 주권 평등 1항에 있습니다. 2조 1항, 또 헌장상의 의무의 성실한 이행, 또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정치적 독립의 존중 및 무력 사용 금지, 유엔의 행동에 대한 전면적 협력, 또 그 대상국에 대한 원조의 회피, 요거는 이제 어떤 분쟁을 일으킨 대상, 비회원 그룹도 협력을 확보하고, 국내 관할 사항에 대한 불간섭, 이런 원칙이 있는데, 이런 원칙은 총 2조 1항에서 7항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칙도 여기서 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1항에서 7항까지 이렇게 원칙을 정리를 해 놨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 여기 이제 4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치적 독립의 존중 및 무력 사용 금지. 자, 회원국들 또는 비회원국 간에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의 해결을 무력을 사용해서 분쟁을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써 주시고, 그러면 창설 배경과 목적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이 무력 사용 금지가 그 다음 이제 문제로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련된 기능, 무엇을 포함하냐면 무력 행사에 대한 제한이죠. 무력 행사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련된 총회와 안보리의 그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대부분은 우리 헌장, 유엔 헌장을 통해서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헌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총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11조와 12조, 14조에서 이러한 무력 행사 제한, 국제 평화 안전의 유지에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 12조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이제 총회가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총회의 그 구성이라든지, 자, 총회 임무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그 무력 행사 제한과 국제 평화, 그 다음에 안전에 국제 평화를 위해서 그 기능들은 11조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11조와 12조 그리고 14조에서 그 기능들, 총회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총회는 심의하고 토의하는 곳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총회와 안보리의 기능들이 각각 나눠져 있는데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총회는 주로 심의하고 토의하고 또 권고하고, 안보리는 실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실행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와 안보리 역할이 이게 달라지고요. 총회의 역할은 11조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련된 문제를 심의하고 토의하고 권고하고, 그 관련된 회원국 또는 이거를 실제적으로 조치하고 실행을 할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에 이런 것들을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1항이 11조 1항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11조 1항입니다. 그 다음에 11조 2항에서는 회원국과 안보리 또는 비회원국이 총회에 이제 문제를 회부할 수가 있죠. 이제 회부한 사항, 이런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총회에 회부를 했을 때, 이거를 총회는 토의하고 또는 권고하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토의 전후에 안전보장이사에 회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안보리이기 때문에 안보리에 토의를 한 다음에 총회에서 그러한 사항들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보리에 회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예외가 발생을 하는 게 12조 1항입니다. 12조 1항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이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자, 이러한 동안에는 총회는 이러한 문제, 분쟁이나 사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않는다.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아니한다. 즉, 다시 얘기하면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뒤에서 다시 한번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부분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11조 2항에 보시면 이제 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라고 했기 때문에 12조를 한번 보신 거고요. 자, 이렇다면 이 권고를 하면 안 된다, 권고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예외 조항이 절대적인 예외 조항이냐, 어떤 모든 사태, 분쟁에 대해서 다 해당되느냐, 그 부분이 이제 우리 교재 15장에 나오는데, 그 국제법 382페이지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에서 어떠한 권고라든지 또는 회부도 할 수 없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3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8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 중간 부분을 한번 여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치 또는 행동은 헌장 제7장이 규정된 강제 조치에 국한된다. 따라서 헌장 제7장 상의 강제 조치 또는 강제 행동에까지 이르지 않는 조치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자, 11조 2항에 나와 있는 이렇게 안전보장이사에 회부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 ICJ, 우리가 중간 과제물 타면 봤는데 국제사법재판소죠. 이 ICJ가 판시하기로는 이 11조 2항의 조치 또는 행동이 헌장 이제 7장상에 규정된 강제 조치에 국한된 경우만 안보리 회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또 뒤에 가서 안전보장이사의 안보리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부분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항에 보면 11조 3항 안전보장이사의 주의를 환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총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총회는 11조에서 총 3항에 걸쳐서 이 총회의 기능들,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련된 기능들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단지 거기서 예외가 되는 게 12조 1항, 이런 것들은 안보리의 어떤 모든 사항을 다 권고하는 게 아니라 안보리가 수행하고 있는 중에는 총회는 권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명시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14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이러한 14조의 권고 조치 사항을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복지 또는 국가 간의 우호관계가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태에 관련돼서는 평화적 조정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총회에서. 그래서 총회의 기능들은 11조와 12조 1항은 예외사항이죠. 14조에 걸쳐서 이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안보리의 기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보리의 기능은 우리가 헌장 6장에 그 안보리의 기능들이 나와 있고요.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자, 6장에서는 비군사적인 조치고요. 7장에 우리 헌장입니다. 헌장 7장에서는 군사적인 조치에 대해서 안보리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왔고요. 그래서 헌장 6장과 헌장 7장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헌장의 6장은 (33조부터) 시작을 합니다. 안전보장이사의 그 기능 6장에 대해서는 비군사적 조치 후 33조부터 시작하고요. 자,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 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적인 제재, 조치에 대한 기능들을 안보리의 기능들을 설명을 7장부터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6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33조에서 38조까지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즉 비군사적인 조치, 또 7장은 39조에서 51조까지 강제조치, 군사적인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요. 그래서 우리 자, 과제 그 지시사항에서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전보장이사의 기능은 헌장에 있는 6장과 7장을 규정된 것을 구분해서 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은 6장과 7장 비군사적 조치 또는 군사적 조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안보리의 비군사적 조치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6장은 이제 소제목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고요. 이제 비군사적인 조치를 말하는 거고요. 자, 33조 2항. 자, 분쟁 당사자에게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그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안보리가. 자, 34조는 어떠한 분쟁 사태를, 분쟁이나 이 사태가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지 조사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에서요. 또 36조.
자, 조정 절차 또는 조정 방법을 권고하는데, 이제 고려사항은 분쟁의 당사자가 채택한 분쟁 해결 절차 또는 ICJ에 회부된 것들을 고려를 해서 조정 절차 또는 조정 방법을 안전보장이사에서 권고를 합니다. 권고하는 이제 그 기능도 있고요. 자, 37조는 이러한 36조의 그 권고 또는 조정 절차가 그 조정 절차 또는 이제 해결 조건 권고할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즉 이러한 분쟁이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실제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지, 그래서 조정 절차를 권고할 건지 또는 해결 조건을 권고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38조는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분쟁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권고를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한번 여기서부터 33조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33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평화적 수단에 대한 해결을 이제 요청을 하는 거고요. 자, 34조는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러한 분쟁이 국제 평화 안전 유지에 이토록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35조는 자, 36조로 갑니다. 36조는 조정 절차 또는 조정 방법을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에서 권고할 수 있고, 이러한 권고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이미 채택한 그 분쟁 행위 절차를 고려를 하고,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재판에 회부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를 하고, 이러한 고려를 해서 조정 절차 또는 조정 방법을 권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37조 보시면 안전보장이사에는 아까 이 36조에서 했던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는 해결 조건을 권고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38조는 안전보장이사에는 하는 기능은 분쟁의 모든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그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자, 이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화적인 또는 비군사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이제는 이제 군사적인 제재 조치가 나오고요. 자, 요 부분이 우리 교재 232에서 233페이지까지가 있습니다. 교재도 한번 살펴보시면 자, 230페이지부터가 이제 총회의 역할이고요. 그 총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총회, 제가 말씀드린 11조부터 12조, 또 14조에 나와 있는 그 총회의 기능들이 230페이지 하단 부분에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안보리의 그 기능들은 231페이지, 자, 2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련된 1차적인 책임을 부담을 하면서 헌장 6장에서는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비군사적인 조치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헌장 7장에서는 강제조치, 군사적인 제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6장에 나와 있는 비군사적인 제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이제 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부분 33조부터 38조에 관련된 것까지 이제 요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는 이제 232페이지 하단부터가 군사적인 제재 조치로 어떤 것들이 할 수가 있는지 안전보장이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 먼저 세 가지를 그런 분쟁의 위협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39조에서는 평화에 대한 위협 또는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이 세 개 중에 어떤 건지 그 존재를 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39조에서요. 그리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회복을 위해 권고를 사항을 하고, 또는 이제 군사적인 제재 조치를 할 건지 또는 군사적인 강제 조치를 할 건지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41조. 제가 잠깐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이제 6장은 여기 부분에서 비군사적인 조치는 7장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7장 안에서 군사적인 조치와 비군사적인 조치로 하게 되고, 6장은 평화적인 해결, 네, 평화적인 해결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하고 있고, 7장에서는 강제 조치인데 그 강제 조치가 비군사적인 강제 조치 또는 군사적인 강제 조치로 나누게 됩니다. 이 부분 제가 잠깐 헷갈렸으니까 요거 다시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분을 다시 좀 해주시고요. 자, 7장 이제 안전보장 이사의 안보리의 기능 중에 이 강제 조치에 관련된 7장인데, 39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부류 중에 어떤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비군사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는 군사적인 강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비군사적인 제재 조치는 41조가 해당되고요. 자, 강제 조치는 42조가 해당이 됩니다. 네,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40조는 이 39조의 권고나 조치 결정 전에 잠정 조치를 따르도록 요청을 하고요. 그 관계 당사국에. 자, 잠정 조치의 예로는 뭐 즉시 정전을 한다든지 병력을 철수시키도록 한다든지 또는 휴전협정 체결을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잠정 조치에 따르도록 요청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 이제 비군사적 제재 조치 또는 군사적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41조에서는 비군사적 제재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요. 자, 비군사적 제재 조치에는 뭐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역, 통신, 다른 교통수단 전부 일부 또는 중단하거나 뭐 외교 단절하거나, 자, 이런 제재 조치를 취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대이란 제재 조치나 대북 제재가 바로 이러한 41조에 있는 비군사적인 제재 조치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42조 군사적인 강제 조치인데요. 육해공군에 의한 제재 조치, 또 유엔군을 파견하고 구성하고 파견하고, 또 각 회원국에 군사활동 참여를 요청하고, 이런 것들도 포함한 42조에서 군사적인 강제 조치를 설명을 했고요. 자, 43조는 특별협정입니다. 이 42조에 나와 있는 이런 강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병력이라든지 또는 원조라든지 이런 통과권을 포함한 어떤 특별협정을 43조에서 설명을 해놨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강제 조치에 해당하고, 한 가지 이제 51조에서는 이제 강제 조치의 예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해 놓은 부분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안전보장이사의 총회와 안전보장이사의 기능 중에 이 무력 행사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련된 총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무력 행사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유엔이 하는 각종의 무력 행사가들이 있죠. 평화를 위한 무력 행사, 유엔이 하는 평화를 위한 무력 행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무력 행사에 대한 제한, 예외에 대한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예외를 시켜주는 게 자위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력을 통해서 유엔이 무력을 통해서 분쟁을 원만하게 하는 그 과정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무력 행사에 대한
예외가 바로 이 자위권과 유엔이 활동하는 여러가지 무력 행사들. 자, 이 자위권은 무력 행사에 대한 예외인데 51조에서 그 자위권을 국가의 권리로 인정을 했고요. 또 자위권의 행사 요건은 어떤 경우에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자위권이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그리고 안보리가 이러한 무력 공격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안보리에 보고를 해야 되고 사후 심사의 대상도 됩니다. 자위권 행사는 무력 공격에 비례해야 된다. 무력 공격을 당한 것만큼만 자위권을 행사된다. 이게 이제 51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안보리의 7장에 대한 강제 조치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아까 총회 설명을 하다가 자, 총회 아까 여기 부분을 다시 보시면 그 11조 2항에서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보리에, 총회에서는 안보리에 회부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회부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헌장 7장, 우리가 7장은 강제 조치죠. 이 7장에 나와 있는 강제 조치가 필요한 그 상황인 경우에만 안보리에 회부를 해야 한다. ICC에서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판시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3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 자, 이렇게 해서 각각 기능들에 대해 총회와 안보리의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안보리 아까 232페이지부터 우리가 봤죠. 7장에서는 강제 조치를 할 수 있고 6장에서는 헌장 6장에서는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방법들을 안보리에서 제시를 하는 거고요. 자, 7장에서는 이제 강제 조치가 들어가는데, 자, 39조. 자, 강제 조치에는 요 세 가지가 있다. 39조에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 있었는지를 결정을 하는 역할을 안보리에서 하고 있고요. 그게 39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41조에서 이제 네, 40조는 잠정 조치고요.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고 41조에서는 이제 비군사적 제재 또는 군사적인 제재.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9조 강제 조치의 39조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 파괴, 침략 행위, 이 세 가지의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41조 비군사적인 제재를 취할 것인지, 42조 군사적인 강제 조치, 군사적인 제재를 취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안보리에서요. 그리고 40조는 잠정 조치고, 다음에 41조는 아까 말씀드린 비군사적인 제재, 42조는 군사적인 제재.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자, 41조가 비군사적인 제재고요. 42조는 군사적인 제재. 41조상의 비군사적인 조치가 불충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하고는 판명된 경우에는 이 42조의 군사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5강에 그 요와 추가적인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15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유엔의 그 기능 중에 우리가 행동 원칙 아까 봤었죠. 행동 원칙 중에 중요한 게 무력 사용 금지죠. 이러한 무력 사용을 했을 때
제재를 가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유엔의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인데요. 이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무력 제한이 예외가 있는데 딱 두 가지가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엔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유엔이 취하는 여러 가지 무력 사용은 여기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또 제외가 되는 게 우리 헌장 51조에 나와 있는 바로 자위권입니다. 각 국가가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도 이 무력으로 사용에 대한 제한의 예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대한 부분이 자, 우리 교재 15강에서는 보시면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개관에서는 무력 행사의 규제 377페이지 한번 보시면 7장에서는 이제 무력 집단적 조치를 하죠. 유엔이 이런 집단적 조치는 예외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6장에서는 헌장 6장에서는 평화적인 해결, 7장에서는 강제 조치를 취합니다. 그 강제 조치가 첫 번째는 39조 결정을 하고 어떠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평화에 대한 위협, 또 평화의 파괴, 또 침략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0조에서는 잠정 조치, 이런 잠정 조치에는 뭐 정전, 즉시 정전, 병력의 철수 또는 휴전 협정 체결 요청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39조에서는 이제 비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41조 이제 비군사적인 조치 예로서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이런 것들을 중단하거나 또는 단절하거나 하는 비군사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조치는 42조, 헌장 42조 상에 군사적인 조치는 이제 실질적으로 군을 투입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협정이 42조가 있죠. 이러한 41조에 나와 있는 군인들에 대한 어떤 모집하거나 그 군인들을 이제 컨트롤할 때 그 관련된 필요한 협정들을 4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총회의 역할도 여기 또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381페이지에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련된 총회의 역할. 자, 총회의 역할은 뭐 토의하고 심의하고 또는 권고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유엔 여기 보시면 유엔 체제하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관련된 1차적인 책임은 안보리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안보리의 1차적인 책임이 배타적인 책임이냐, 즉 다른 기구들을 배척하고 오로지 안보리만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임이나 권한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총회의 역할을 여기 서술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중간 382페이지 중간에 보면 배타적인 책임은 아니다. ICJ 국제사법재판소 판시를 보면 반드시 총회에서 안보리에 회부해야 되는 사항인 거는 이런 강제 조치, 우리 아까 살펴봤던 7장상에 나와 있는 강제 조치, 이런 강제 조치에 한한 것만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다, 회부해야 된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위권, 헌장 아까 51조에 자위권이 나와 있는데요. 자위권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네, 국제연합 헌장상에서는 무력 사용을 제한을 하고 있지만 자위권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고,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이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스스로 자위권을 즉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조치는 이제 안전보장이사에 바로 보고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사후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총회와 안보리의 그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맺고, 서론에서는 안보리에 대한 국제연합에 대한 이런저런 기능들을 한번 서술을 해주고, 마지막에 무력 행사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에 관련된 유엔의 기구인, 유엔의 여러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기구들 중에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그 기능들만 지금 살펴본 거기 때문에 기능을 가나이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소론을 끝맺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본론은 그거죠. 국제평화, 요거죠. 무력 행사의 제한을 포함한 국제평화 안전유지에 관련된 그 유엔의 기능, 그 유엔 중에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들에 대해서 본론에서 적어 주시는 건데요. 먼저 창설 배경과 목적, 또 총회의 기능,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 이 기능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그 기능을 중심으로 적어 주시는 거죠. 하시는 거죠. 하시는 기능과 안전보장의 기능들에 대해서 아까 살펴봤고요. 요거는 아까 제가 같이 설명드린 이 유엔 헌장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시사항에서도 유엔 헌장 조문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약이라든지 정리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써주는 거는 이 헌장에 나와 있는 조문을 예시를 들면서 또는 인용을 하시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분량이 나올 것 같고요. 또 결론에서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한 유엔이 어떤 기여를 했고, 또는 그러한 유엔의 역할이 일정 부분 한계도 좀 보이고 있죠. 또는 이제 앞으로 어떠한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여나 한계, 기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주시고 결론을 맺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국제법 과제물 살펴봤고요. 제가 정신이 조금 없어서 좀 중간에 하다가 몇 가지 실수를 좀 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유의해서 이 부분을 유의해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자, 국제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